내가 아는 글쟁이가 있어.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지독한 권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서로를 좀먹는 건 권태라며 매너리즘을 노래하는 음악은 없을 거라고. 진정한 권태라면 의욕조차 비틀려 창작할 수 없다며 그걸 노래한 시가 있다면 그건 아마 기록해둔 가짜의 권태라며 자조적인 말섞음을 이어가다 문득 낭만의 뜻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글쟁이는 나의 질문에 불황자의 낭자가 아닐까 하며 되물었고 나는 그렇다면 너무 슬프지 않겠냐며 되받았다. 끝내 답이 나오지 않자 사전을 찾아보니 낭만, 물결이 흩어지다 라는 뜻이었다. 1970년대에 처음 출시된 슈퍼 A 필름 카메라는 전 세계적으로 홈비디오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모두가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었고 일상을 영화로 기록할 수 있었다. 실제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유년기 시절의 아버지의 슈퍼 A 필름 카메라로 자신의 액션 피규어를 찍으며 감독의 꿈을 키웠음을 회고한 적이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러 지금은 국내에서 슈퍼 A 필름을 현상할 수 있는 현상소가 남지 않기에 이르렀다. 왠지 모르게 그게 물결이 흩어지는 모양새로 다가왔다. 이윽고 수소문 끝에 우리나라의 오래된 카메라 수집가에게 슈퍼 A 필름 카메라를 구했고 낭만적 여행기를 담기로 했다. 여행지는 여수에서 배를 2번이나 타고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섬마을 추도로 정했다. 여느 때와 같이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추도는 주민이 2분 거주하시는 작은 섬으로 식량을 구할 곳은 물론 숙소조차 구하기 어려웠다. 우리는 딱 열흘치 식량을 사들고 섬으로 향했다. 섬으로 들어가는 길은 험난했다. 여수 여객터미널에서 사도까지 약 1시간 반을 작은 배를 타고 가야만 했다. 또다시 사도의 이장님의 어선을 빌려 추도로 들어갈 수 있었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우리를 반겨준 건 추도에 내려오신 지 10개월 되신 주민분이셨다. 훗날 우리는 이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아버지와 우리는 매일같이 삼겹살에 소주를 마셨다. 아버지의 일과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병아리에게 모이를 주고 작은 고무보트를 타고 미리 놓은 통발에서 문어를 잡는 일의 반복이었다. 얼마 전 KBS 1박 2일 촬영팀이 추도를 다녀오고 방송을 타셨는데 그게 아버지의 큰 자랑거리였다. 섬에 들어온 지 닷새째 되니 막상 섬에서 둘러볼 곳이 없었다. 섬의 작은 크기가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추도는 크게 앞면과 뒷면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섬의 뒷면의 절벽이 매우 아름다워 한참을 앉아 감상에 빠지곤 했다. 어른이 되니 감탄사를 외치는 순간이 소년의 그것과는 다르다. 그날도 친구놈과 시답잖은 청춘과 사랑을 논했다.
닷새째 되는 날 해가 질 무렵 세훈이의 후배들과 내 사촌 동생이 식량을 사들고 추도를 방문했다. 소주 몇 병과 양주, 초콜릿과 각종 과자들, 그리고 햇반과 라면을 사들고 온 친구들과 노을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였다. 마시다 보니 어느덧 저녁 8시가 훌쩍 넘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좋아하는 영화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문득 홍상수의 영화 속의 등장인물 간의 대화 장면이 떠올랐고 나는 카메라를 들어 투박한 줌인을 하며 이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모기가 말썽이었고 아버지는 걱정되셨는지 말린 쑥을 태워 모기를 쫓아주셨다. 쑥을 태운 냄새는 정말 대마초를 태운 냄새와 유사했고 그 때문이었을까 한껏 취해가는 분위기로 밤을 지새울 수 있었다. 다음날 세훈이의 후배들은 집으로 향했다. 섬에 들어온 지 7일째 되는 날 슬슬 섬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먹고 자는 일의 반복이었는데 사촌 동생도 집으로 올라갈 때쯤 서울이 그립다고 했다. 우리에겐 3일이나 남은 시점이었다. 동생을 보내고 우리는 짐을 정리했다. 강박적으로 필름으로 섬 생활을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서로를 찍기 시작했다. 우리는 예술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일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강조하며, 그러나 유명세에 대한 단순한 욕심이 가장 주된 이유라는 것도 잊지 않았다. (27세) 클럽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었다. 세훈이는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자신이 만든 예술을 누군가에게 선보이기에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 부끄럽다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나는 그런 세훈이에게 관객이 없는 예술은 예술로서 가치가 없다며 과감히 용기를 내기를 요구했다. 나름대로 훌륭한 하루였다.
남해 지역에 태풍 소식이 들려왔다. 바람이 많이 불었고 파도가 꽤나 거칠어졌다. 방파제 위로 무거운 바위가 올라올 정도로 파도가 매우 강했는데 아버지와 우리는 방파제 보수 작업을 위해 아침부터 일어나 마을 어귀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먹고 산다는 말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먹기 위해 낚시를 해야 했고 통발을 수시로 확인해야 했다. 식량도 거의 다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담배였다. 담배가 떨어져 담배꽁초를 잘라 아껴서 피기 시작했다. 우리는 낭만적이다라는 수식어를 쉽게 뱉었다. 밥을 굶을 때도, 담배가 떨어져 아껴 필 때도 꽤나 낭만적이었다. 어느 날 밤 아버지와 단둘이 노을을 보며 소주 한 잔을 했다. 아버지는 이게 낭만이라고 말씀하셨다. 돈을 많이 벌어도 무슨 소용이냐며 작은 섬이 모두 내 집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 게 더 좋은 삶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30년 넘게 서울 동대문에서 공장을 운영하셨다고 말씀하셨다. 두 분의 자녀들이 계시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 아껴주지 못한 그 시절을 후회하셨다. 유난히 긴 바닷노을을 한참 바라보았다. 길었다. 그날은 노을도 길고 아버지와 둘 사이의 정적이 길었다. 다음 날은 바다가 잔잔해지고 앞바다에 어선이 많이 보였다. 다시 바닷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다로 나선 것이다. 섬에서 8일째 되는 날 아버지는 직접 가꾸신 텃밭에서 참외와 깻잎을 따다가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텃밭에서 자라는 모든 작물들이 자식과 같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과음하셔서 낮잠을 주무시러 가셨고 우리는 섬을 둘러보며 여행의 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여행이 끝날 때쯤이면 언제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어릴 때는 그게 너무 두려웠다. 그러나 올해 여름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섬에서의 열흘은 나로 하여금 낭만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했다. 짧은 여름이 가고 장마가 지나가면 다시 섬을 그리워할 것이다. 낭만에 대한 짧은 단상을 박준 시인의 시로 대신하고자 한다. 그곳의 아이들은 한 번 울기 시작하면 제 몸통보다 더 큰 울음을 낸다고 했습니다. 사내들은 아침부터 취해 있고 평상과 학교와 공장과 광장에도 빛이 내려 이어진 길마다 검다고도 했습니다. 내가 처음 적은 답장에는 갱도에서 죽은 광부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지식사나 아사가 아니라 터져나온 숨에게 익사를 합니다. 하지만 나는 곧 그 종이를 구겨버리고는 이 글이 당신에게 닿을 때쯤이면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편지를 새로 적었습니다.